완전 대혼란이거든요. 이게 토너를 샀는데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결과 닥토, 흡토, 팩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무언가를 추측하고 맹신하는 거는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네, 결론입니다. 근데 일단 해봐. 안녕하세요, 친절한 지조씨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를 알려드릴까 하다가 제가 임신하고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100일 넘게 토너만 바르고 있거든요. 이게 피부가 수부지에서 갑자기 지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1단계만 사용하고 있는데, 토너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토토, 흡토, 닥토, 팩토 이런 거를 여러 개 해본 결과 느낀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저처럼 토너에 대해서 되게 혼란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의 경험담과 왜 저는 화장품의 상술이라는 토너를 쓰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는 극지성으로 바뀌면서 클렌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지만 스킨의 1단계라고 하는 토너만 썼었고요. 평상시에 수부지, 속건성일 때는 토너나 아니면 세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바르고 그 계절에 맞는 크림을 발랐었습니다. 앰플은 정말 내가 좀 빡세게 관리를 하겠다 했었을 때 앰플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보통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토너랑 세럼 위주로 많이 발랐었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추구하는 토너는 기능성 토너들이 요새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토너는 그냥 얼굴을 닦아낸다 정도였는데 요즘은 뭐 에센스 토너, 히알루론산 토너, 크림 토너, 뿌리는 토너, 미스트 토너, 경계선이 없는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서치해서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고 진정에 좋다는 토너 2가지를 100일 동안 쓰고 안 쓰고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 결과 닥토, 흡토, 팩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장품의 성분과 성질을 고려하고, 그리고 내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복합성인지를 고려를 해서 토너를 어떻게 쓰냐, 토너 방법, 이 3가지가 잘 어우러져야지 시너지가 난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지금 영상 찍은 지 3분 만에 딱 결론이 나왔어요.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끄셔도 되고,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실 분들은 영상을 계속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임신 전 이야기 했잖아요. 임신 전에는 겉은 살짝 지성기가 돌고 속은 좀 건조해서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토너, 세럼 또는 크림 이렇게 2가지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도 피부가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뭐 트러블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썼던 토너들은 보통 에센스 토너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토너 자체가 정제수 함량이 좀 높잖아요. 근데 꼭 이제 기능성 토너들은 이제 오일이나 뭐 추출물, 글리세린, 히알루로산, 저분자, 고분자 따로 들어있고 세라마이드 뭐 이렇게 들어있고, 분명 정제수가 많이 들어갔지만 제형 자체가 쫀쫀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거를 에센스 세럼 겸사 이렇게 토너로도 가볍게 사용을 하고 크림을 발랐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심지어 팩토를 해도 무방했어요. 제가 상품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넘버즈인 3번 토너 있잖아요. 이것도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썼고, 그러니까 웬만큼 좋다는 제형감이 좀 살짝 쫀쫀하게 있는 토너들은 워낙에 피부에 뭐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습력도 주면서 잘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피부가 갑자기 급지성으로 바뀌니까 평상시에 쓰던 토너들이 피부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는 분명히 이제 진정 토너라고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발랐는데 아침이 완전 다 기름 덩어리인 거예요. 했던 방법은 똑같았어. 팩토를 한 거지. 흡토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기름과 트러블이 같이 올라옵니다. 이게 완전 대혼란이거든요. 이게 토너를 샀는데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닥토를 했더니 그 다음날은 또 나아지더라고. 이게 피부 상태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평상시 같았으면은 내 기분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좀 개운해지는 내가 원하는 방법에 맞춰서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피부 상태와 그리고 토너 상태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발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신 후에 그럼 토너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 제가 지금 토너 영상만 2개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아비브 토너, 그리고 하나는 임산부들이 많이 쓰는 입소문템 토너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닥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닥토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일주일 동안 흡토를 했더니 또 여드름이 났네. 보이세요? 그리고 이게 살짝
살짝 뭔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거야. 흑토, 찹토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는 토너 관리법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사람이 좀 예민해져야 돼. 이게 위생 관리가 엄청 철저해져야 됩니다. 이미 화장품 뚜껑 여는 순간 먼지가 손에 다 묻는다. 이 먼지 묻은 손으로 얼굴 닦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안을 할 때 세안 막 열심히 폼클렌징 하잖아요. 그리고 물을 잠그잖아. 화장실 문도 닫고 이제 거기서 세균 다 묻어 있어. 근데 여기 이 세균 묻은 손에 또 토너를 발라서 차차차차차 이러면은 이제 먼지와 토너 예쁘게 섞어서 얼굴에 바르고 있다. 약간 그런 개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흡토, 찹토 하시는 분들은 위생 관리에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저처럼 닥토를 하실 분들은 이게 닥토가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치만 저는 일단 닥토로 효과를 좀 많이 본 사람으로서 판입니다. 근데 제가 닥토로 효과를 본 이유는 저는 평상시에 화장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클렌징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밖에 잘 안 나가요. 화장 잘 안 해. 매일매일 선크림 바르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단계가 굉장히 단순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닥토를 해줬을 때는 2차 클렌징 겸 1차 스킨케어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닥토를 했었을 때 이제 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쓴 솜이 굉장히 야들야들 보들보들 약간 요런 솜의 종류였어요. 요즘은 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서 이 솜도 피부 마찰, 내 피부 상태를 고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닥토를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하다 보면 이게 손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한 든 만든 먼지만 닦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만 막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은 어느새 좀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자극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막 여드름이 엄청 폭발한다, 또 그런 경우는 또 저는 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사람마다 케바케다. 네, 결론입니다. 유튜브에 정말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일단 해봐. 좋다는 화장품 사서 써보고 제가 어떤 화장품이 좋은지 옛날에 영상으로 남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쇼핑하는 방법인데 후기를 볼 때 요새 홈페이지 후기보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후기, 쿠팡 후기 이런 거 꼭 보셔야 돼. 이게 진짜 찐이거든. 그래서 구매를 하고 후기를 쓸 수 있는 걸로 홈페이지 후기는 구매 안 해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좋다는 상품을 사. 그리고 다 해봐. 닥토, 흡토, 팩토 다 해보세요. 화장품은 정말 사봐서 케바케여서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무언가를 추측하고 맹신하는 거는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인생에서 딱 책 한 번밖에 아니고 그것만 맹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토너 사용하기 전에는 또 미스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화장품 라인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이 경계선이 많이 무너졌어요. 미스트, 토너, 세럼, 앰플, 에센스, 크림, 또 이제 크림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또 미스트 후기가 또 올 것이다. 예고를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